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이 출범했습니다. 현재 450여 명의 개인과 교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대선 행동은 앞으로 생태 문명과 평화 통일, 경제 정의 등 5가지 주제에 맞춰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 동안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대선 행동을 출범시켰는데 참여 단체 그리고 규모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체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기독교 목회자 평신도 개인들로 출발하는 모임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지금 선언문을 제안한 분이 162명 정도. 162명. 네네. 그 한 2달 작업 됐습니다. 선언서 초안 잡고 제안자까지. 그것이 이제 10월 초에 나와서 현재 288명이 참가했어요. 10월 4일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선언에 45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개인들로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 작은 교회는 참여케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 내에. 그러니까 누가 좀 반대하기는, 아니 참여하겠다는 걸 반대하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13교회 정도, 작은 교회들 13교회가 참여했고 그랬더니 단체들이 한 8개 참여한 거예요. 요거는 의도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개인들로 할 때는 교회와 단체의 제한을 안 했었는데 이제 발족을 하고 나서는 개인들, 목회자와 성도님들 참여하는 것도 환영하지만 교회 단위로 참여하고 또 단체 단위로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출범 선언문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선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그러나 선거를 잘하는 것과 선거를 못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결정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그 얘기를 좀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들어갔고요. 또 코로나 사태에도 뭐 세계적으로 이 정도 방역이면 피곤한 면은 있지만 잘했다. 경제 지표도 나아지고. 그러나 덩치만 커진 거는 이전 정부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살률, 노인 자살률, 청년 자살률 뭐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죄송하지만 죽은 노동자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 어떤 면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전 정부하고 다르지 않다. 그런 면들에서 저희 목회자들이 이 정부를 칭찬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세 번째는 뭐 저희들 이제 가치. 아무래도 생태 문명, 평화 통일, 경제 정의, 그리고 평등 문화, 그리고 민주 개혁. 5개의 태제를 할 수 있고요. 영역, 우리들의 가치를 담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와 같지 않겠냐. 5가지 요소는 갖춰줘야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런 걸 천명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소리 저희가 듣고 싶고
교회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목회자로서 신망을 잃는 행위들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뭐 저희 스스로도 부끄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신으로 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했죠. 네.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실지 그리고 정책 방향은 어떤지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준비가 많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예. 이제 10월 이제 5일 날 저희가 창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5개 가치 영역은 잘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지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추상적인 정책 전체를 우리가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만약에 생태 문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사회가 탄소 제로로 가자. 예. 이 캠페인 하나를 그게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 회원들끼리 이제 투표도 하고 의견도 해서 결정을 할 텐데 각 가치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목표를 갖고 분명하게 교회와 사회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자. 그러니까 평화 통일하면 이것도 아직은 그것이 금강산 관광이 될지 개성공단이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 평화철도 이번에는 잊자. 예. 예. 그 평화를 추상적으로뿐만 아니라 남쪽 사람이든 북쪽 사람이든 이제 불가역적으로 한번 철도가 놓이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개성공단 그 연락소 폭파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철도.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남북이 민족적인 연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경제 정의에서는 경제 정의는 좀 의제가 좀 많아요. 지금 현재 토지 공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문제가 더 이상 부의 자원이 되거나 대물림의 어떤 유산의 큰 뭐랄까 가장 큰 저기 줄기죠.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하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본소득 특히 뭐 전 국민 기본소득이 말이야 좋지 현실성이 있겠냐. 그렇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또는 농민 기본소득.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꼭 그 지역을 지킬 만한 곳에 사람들이 좀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좀 개발하는 거. 아직 뭐라고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저기 있다면은 평등 문화에서는 모든 차별에 우리가 반대한다. 인종이든 성이든 학력이든 지역이든 어떤 차이는 몰라도 차별은 우리가 거기에 반대한다. 차별이 없는 차별을 넘어가는 사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근데 목사도 거짓말하고 검사도 거짓말하고 의사도 거짓말하는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일까 하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고 부자와 또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저는 공무원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공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목사도 들어가고 교사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진 국격에 따라서 그 국격을 지킬 품격을 가진 공무원들 저는 특별히 저도 부족하지만은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목회자, 품격 있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독교 대선 행동에서 바라봤을 때 대통령 후보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을.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지금 힘든 사람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그분들로 대표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힘없는 사람들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대통령. 그래서 저는 난국의 영웅, 난세의 영웅, 난세의 지도자가 지금 필요하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쳐들어왔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섰듯이 그런 기백과 지혜를 갖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대선 행동 앞으로 활동을 저희도 지켜보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